한글의 창제는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옳거니 다시 한번 해보거라. 기여. 그는 몇몇 집현전 신진 학자들을 제외하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공주와 왕자들을 불러들여 은밀하게 연구를 계속했죠. 이은. 세종이 자음을 만들기 위해 착안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직접 입모양과 목구멍의 모양을 그려감은 물론 전국에서 사용되는 말을 모아 공통되는 소리를 찾아갔죠. 이는 세종이 일찍이 중국, 몽고, 위구르의 문자들을 두루 탐독했던 뛰어난 언어학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발음기관을 본딴 17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이 완성됐습니다. 후민정음을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한두 가지 서로 충돌되는 것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론적으로. 훈민정음 문자는 기본적으로 소리 문자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인데 더 나아가서 이 훈민정음은 몇 가지 그 자질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자질 문자라고도 합니다. 자질 문자라 함은 발음 기관을 상형한 것으로 발음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따 만들었다는 세종의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진실일까요? 기억. 우리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그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니은 미음 시옷 결과는 세종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 창문틀을 보고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혀의 모양을 연구해 보면은 혀의 모양이 과학적으로 높낮이나 또 위치가 정확하게 분포함으로써 한글이 깨끗하게 나오고 혼용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음이 과학적이었다면 모음은 다소 철학적이었습니다. 바로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습을, 대지를 이루는 땅의 평평함은 을을, 거기에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의 형상을 이로 만들어냈죠. 이처럼 천지인 세 개의 기본 문자 위에 가핵을 더해 모두 11개의 모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례본의 제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천지 사이에 있는 삶을 받는 무리로서 음양을 버리고 어이하랴. 이 훈민정음을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 역시 천지자연의 문자죠. 조선의 하늘을 갖고 싶어 하듯이 세종이 우리의 조선의 천문 문자를 갖고 싶어 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세종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한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아설 숨치고
입술과 혀, 목구멍, 이의 모양을 관찰해서 한글의 자음을 만들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늘과 땅, 사람의 이치를 통해 모음을 만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친 28자. 이 28자로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문자보다 세상의 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근본으로 탄생했던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담고 있는 해례본은 또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로 적을 수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소리, 새소리, 천둥소리, 바람소리를 적을 수 있는 것이 훈민정음이다. 우리는 우선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대로 적어보는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상고어 외에는 모두 해례본에서 말한 그 소리였죠. 외국어와의 비교를 위해 영어권 학생과 중국 학생들도 동원됐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우리가 들려주는 소리를 어떻게 자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기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동원된 학생은 모두 8명. 실험이 시작되자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은 아주 손쉽게 들리는 소리를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쓰니까 써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중국 학생들은 어떨까요? 몇 번을 반복해서 소리를 들려줬지만 표기하는 문자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그나마 단순한 음성조차 그것을 표현하는데 아주 곤란함을 겪고 있었죠. 심지어 한자음을 몰라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글자의 수가 많고 뜻글자인 까닭에 소리를 적는 데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였습니다. 经常不用，所以忘了。就是有一点难，就是因为就是中国字很多的关系，分不清哪一个是哪一个。 한국, 중국에 이어 영어권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영어는 한글과 같은 표음 문자로 분류되기에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표현될 줄 알았지만 학생들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I wanted to describe them, but I had to think of a letter for them. But there wasn't really a letter that made that sound.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소리라도 영어권과 중국 학생들은 표기의 차이가 큰 반면
우리 학생들은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표기되기도 했죠. 질문 있으신 분? 우리는 이렇게 작성된 소리의 표기를 다른 학생들에게 읽혀보기로 했습니다. 표기된 문자와 실제의 소리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실험이죠. 꿍꿍꿍 꿍꿍꿍 꽈꽈꽈 꽈꽈꽈 엉엉엉 엉엉엉. 여러분은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루미와 같은 동물 소리라면 각국마다 관습적 표기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싸야. 한국, 중국, 영어권 학생들이 전혀 들어보지 않았고 표기해보지 않았을 아프리카 상고어를 쓰고 읽어보는 실험입니다. 묻지 마요 개오케이. 무치 무왁 오케이. 자모야 나게 라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를 찾아 발음의 정확도를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음을 제거한 학생들의 음성 주파수를 만든 다음 원음과 비교하기로 했죠. 측정 결과 공명 울림에서 중국 학생들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영어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는 원음과 상당한 유사성을 나타냈죠. 모든 발성을 하면 반드시 입안에서 공명 울림이 나오고 그 울림의 변화를 가지고 무슨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한글자로 그대로 읽어 들었을 때 가장 첫 번째 공명과 두 번째 공명 울림이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로 봐서 훨씬 더 발음을 즉 아프리카 발음을 정교하게 따라했다. 그게 분명한 거고요. 이로써 소리를 표기하는데 세상의 어떤 문자보다 한글이 유리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첩회 신어. 이것은 조선 중기 역관들이 사용했던 일본어 교재입니다. 처음 중국어나 일본어, 몽골어를 접했던 역관들은 이처럼 정확한 발음을 위해 한글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쓰는 것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외래어와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고유어를 표기하는 방법과 한자를 표기하는 글자, 다시 말해서 외래어죠, 그 당시는. 또 하나는 외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자모는 모두 24자입니다. 하지만 과거엔 28자가 있었기에 외국어를 표기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정확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한글 대신 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일본어나 몽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을 수 있는 우리 한글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하던 28자 중 아래야, 반치음 등 4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4자의 발음은 어떠했으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